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 군수는 유권자에게 식사 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어젯밤 9시가 넘어섭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지 9시간 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경조사비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군수는 성실히 소명했다는 짧은 답변만 했습니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국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가 사건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담양군청 군수실과 이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군수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군수는 식사 제공은 지지자의 부탁으로 참석해 인사만 한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도 각자 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군수 외에 관련 선거운동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는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고 김성 장흥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도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어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인한 입주 지연 대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5년 이상 지연될 처지에 놓인 입주 예정자들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5년 이상 지연될 입주 예정자인 계약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테니 이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 90%를 입주 때 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 자금 등 주거 지원비 1억 1천만 원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에서 3,900만 원을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도금을 대위 변제하는 것이며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는 기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1개월간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33평형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씩 분양가 할인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 상환금이 변제되면 계약금과 중도 상환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 지체 보상금이 줄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일단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사 100% 귀책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중도금 대위 변제해버리고 계약금의 6.5%만 줘버리면 된다는 말로지. 현대산업개발의 발표에 일부 입주민들이 다시 반발하자 협의기관인 광주 서구청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다면서 갈등이 장기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3년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과 월전, 장록, 송천동 일대 56만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2025년 9월 6일까지로 3년 연장했습니다. 개발 예정 부지인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3월 지정된 광주 송정역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00여 원을 투입해서 역세권과 송정역 배후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가 예상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복합 쇼핑몰 건립과 관련한 상권 영향평가를 광주시가 직접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대기업 유통사의 대형 복합 쇼핑몰 건립안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광주시가 쇼핑몰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권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상인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가 포함된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상인대책위원회 등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복합 쇼핑몰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이 규정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년의 비색이라 불리는 고려청자가 관상용 작품이 아닌 베개와 화분 등 생활 속 물품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강진에서는 이 같은 주제로 고려청자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향이 피는 듯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청자향로. 은은한 빛깔로 덧칠한 청자 베개는 고려시대 문인들의 노곤함을 잠시 달래줍니다. 대나무와 소나무를 담은 청자 화분도 문방사호와 함께 서재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개막한 고려청자 특별전에서는 기존의 작품 위주 전시와 달리 청자로 제작된 일상의 물건 등을 볼 수 있고 당시 문인들이 이 같은 소소한 물건의 의미를 부여하며 지은 시문도 같이 전시돼 있습니다. 시 같은 것에서도 청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는 청자가 되게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청자에 좀 더 이렇게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던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략도 변경됐습니다. 요지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은 매장 문화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갯벌과 서원처럼 연속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청자 요지의 90%를 차지하는 강진과 해남 그리고 전북 부안군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등재 명칭도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로 변경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가 현재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곳의 지자체는 또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남도와 전북도 그리고 문화체청 등에도 행재정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광주가 21.9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은 편이라 체감 온도는 당분간 31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비 소식은 없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늘이 흐려도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양과 보성의 낮 최고 기온 30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영암 29도, 강진 30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는 전남이 5,081명, 광주 4,140명으로 일주일 전에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고 2주 전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입니다. 전남의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전남이 38명으로 재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고 광주도 이틀째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전남이 6명, 광주가 3명 늘었습니다. 여수에서 주택 화재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주택 2층에서 불이 나서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불이 난 집안의 현관 근처에서 거주자 51살 전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위기 가구가 796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공과금을 내지 못하면 위기 의심 가구로 통보하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4,100여 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796건을 위기 가구로 판단해 긴급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석 달 이상 체납하면 이를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실제 위기 가구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